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트래블 감독은 카탈루냐 지방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선수이자 은퇴 후 레전드 감독, 1군 감독 데뷔 시즌 6관왕, 무리뉴를 제치고 21세기 가장 성공한 젊은 감독, 전술의 천재이자 2010년대 전술의 트렌드를 이끈 감독 조셉 과르디올라입니다. 과르디올라는 신라 시대로 치면 성골 중에서도 성골 출신으로 카탈루냐주 바르셀로나 근교 산페드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페드로는 카탈루냐의 북동부 지방에 위치해 카탈루냐의 심장부로 불리는데요. 1971년 벽돌공 아버지와 판매원 어머니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과르디올라는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 그의 성실함을 본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옆에 축구공을 끼고 살았던 과르디올라는 매일 집 옆 광장에서 몇 시간 동안 축구를 연습할 만큼 축구를 사랑했는데요. 그의 재능을 알아본 바르셀로나는 그를 라마시아에 입단시키며 본격적인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유소년 팀에서 디에고 마라도나 등 전설적인 선수들의 볼보이를 하며 그들이 볼을 만지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신체 조건이 좋지 않고 체력적으로 다른 선수들을 따라갈 수 없었던 과르디올라는 대신 게임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경기 전체를 조율하며 전략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유형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한마디로 신체적인 우월함은 없었지만 축구 지능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커버한 것인데요. 또한 언어 습득 능력도 좋아 카탈루냐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를 의사소통에 지장 없을 정도로 구사하는데요. 위와 같은 축구 지능, 언어 습득 능력은 훗날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빛을 발합니다. 착실하게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성장한 과르디올라는 요한 크로이프가 이끌던 바르셀로나의 19세의 나이로 1990년 12월 16일 데뷔전을 치릅니다. 크루이프의 지혜 아래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짙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며 바르셀로나에서만 6번의 리그 우승, 2번의 코파델레이 우승, 1번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하며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스페인과 카탈루냐 대표팀으로 뛰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성과도 보여줍니다. 과르디올라는 카탈루냐인이고 바르셀로나 유스부터 성인팀까지 뛰었기에 많은 바르셀로나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1군을 데뷔한 지 11시즌이 지난 2001년을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났는데요. 과르디올라의 선수 생활은 바르셀로나를 떠난 시점부터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로 적지 않은 나이이긴 했지만 그가 이적하려 하자 많은 잉글랜드 구단과 이태리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내었는데요.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새로운 전술을 배워보고 싶다며 세리에로 이적한 과르디올라는 부상과 약물 의혹 등으로 끝없는 부진을 겪게 됩니다. 약물 의혹은 후에 9나노그램 이하의 약물은 인체에서 자체 생산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오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어린 시절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인 데다 바르셀로나 시절도 유리몸이었던 과르디올라의 신체는 빠르게 노쇠화되었습니다. 그에 덩달아 그가 이적한 팀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암울한 세리에 생활을 마무리하고 중동 리그 멕시코에서 선수 생활의 말년을 보내고 은퇴하게 됩니다. 전성기 시절 그는 세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였으며 알론소, 피를로와 같이 수비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정확한 패스로 공격 전개를 만들어가는 선수였는데요. 선수 스타일 자체가 혼자 경기를 풀어나가기보단 그의 패스를 받은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팀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이적 후 다른 곳에서의 커리어가 모자람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 선수 말년 멕시코에서 감독일을 배웠던 과르디올라는 바르샤의 레전드인지라 은퇴 직후 2007년 바르셀로나 B팀의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이를 눈여겨본 바르셀로나 회장은 성적 부진으로 경질을 앞두고 있는 레이카르트 감독의 후임으로 지목했는데요. 언론과 팬들은 감독 경력이 1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맡은 팀이 B팀 감독이었기에 A팀 감독을 잘 맡을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을 불러왔는데요. 또한 바르셀로나 1군 감독 부임 과정에서 무리뉴가 바르셀로나 감독직에 지원했었고 후에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어 사제지간이었던 무리뉴와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겪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시즌 레알과 18점 차로 3위를 기록하며 좋지 못한 분위기가 흐르는 팀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막장으로 치닫고 있던 팀의 분위기를 주동자로 뽑히는 데쿠와 호나우지뉴를 과감하게 팀에서 내보내게 되는데 사실 과르디올라는 호나우지뉴가 남길 바랬고 선수 본인이 팀과 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이적했습니다. 이후 맨유로 갔던 피케, 세비야에서 날아다니던 케이타, 알베스 등을 영입하며 스쿼드 보강에 박차를 가했고 자신이 맡았던 B팀에서 두각을 보인 부스케츠 등을 콜업하는 등 알차게 팀 보강을 마칩니다. 바르셀로나는 개막전 패배, 2라운드 무승부를 거두며 언론과 팬들의 과르디올라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 이후 연승을 거두며 좋은 성적으로 팬들과 언론의 의구심을 잠재웠는데요. 자신이 맡은 첫 번째 팀이자 첫 1군 감독직에서 트래블을 달성하며 한 시즌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젊은 감독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에도 리그
리그 3연패, 또 한 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며 4년간 바르셀로나의 최고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극강의 점유율 축구를 완성시키며 지구 최강팀이 되었고, 바르셀로나의 스페인 출신들이 많았기에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최초로 월드컵을 우승하는 등 덩달아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황금기의 바르셀로나는 앙리, 사무엘 에투, 메시의 가공할 공격의 스리톱과 새 얼간이라 불리는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빠른 발각 기술, 피지컬을 보유한 아비달, 알베스, 뛰어난 라인 조율 능력과 빌드업 능력을 갖춘 푸요가, 피케, 선방 능력은 기본이며 좋은 발밑도 가진 발데스가 팀을 이끄며 리그 우승과 코파델리, 그리고 리옹, 미넨, 첼시, 맨유를 차례대로 꺾으며 유럽대의 정상에 오릅니다. 이로써 트래블을 달성하게 되고 유럽 축구상 전무후무한 6관왕까지 달성하며 그의 감독 인생은 시작과 동시에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시즌 무관과 건강의 이유로 팀을 떠나 휴식을 취한 후 미넨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과르디올라가 미넨으로 갔을 때는 트래블을 달성한 이후 후임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인데요. 더군다나 자신의 축구색을 입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과르디올라가 요구하는 전술의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임 첫해 챔스 4관과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과르디올라의 미넨은 리그에서는 다른 팀들을 압도하며 우승을 하였지만 챔스에서 4강만 가면 BBC의 레알 마드리드, MSN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들을 꺾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하며 3번 연속 4강의 고배를 마십니다. 하지만 분데스리가 최초 리그 4연패, 포칼컵에서 우승하며 박수칠 때 팀을 떠났는데요. 팀을 떠나면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팀원들과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맨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해 첫 해에는 부진했지만 다음 시즌 바로 자신의 축구 전술에 맞춘 알찬 영입 등으로 EPL 최다 승점을 경신하며 리그 우승을 해내고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하며 EPL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0년대의 전술 트렌드의 한 축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감독인데요. 이전에도 과르디올라 축구의 핵심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과르디올라 등장 이후 후방 빌드업, 점유의 중요성 등 현대 축구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들을 정착시키고 중요성을 인지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는 바르셀로나를 이끌었고 독일 리그 3연패, 맨시티를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만들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언제든지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를 떠난 이후 챔스에서 번번이 준결승 이전에 탈락하며 챔스와는 인연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비판가들은 리그 우승과 같이 오랜 기간 치르는 장기 레이스에는 강하지만 토너먼트 대회에는 약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르디올라의 전술은 매우 훌륭하다라는 평가도 내리지만 애초에 전술의 수준이 너무 높고 그 전술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은 소위 월드클래스라는 선수들이기에 전술 수준이 훌륭하다기보다는 해당 선수들의 수준이 높을 뿐이고 그 정도의 스쿼드로는 다른 전술을 써도 우승을 한다라며 과르디올라가 선수빨이라고 비판하는데요. 물론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 6관왕, 리그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승점과 선수 운영, 감탄이 절로 나오는 부분 전술,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하는 등 감독으로서는 부족함 없는 오히려 넘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축구계에는 많은 이목이 쏠리고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는데요. 이 때문에 돈을 위해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경쟁을 부추기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즉흥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팬들과 축구 클럽들이 많아지면서 그가 이룬 업적들이 폄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역사상 가장 강한 팀을 만들고 이끌었으며 그 누구도 하지 못한 6관왕과 2010년 이후 축구의 트렌드를 이끄는 이 시대의 가장 성공한 젊은 감독 조셉 과르디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드백과 요청사항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